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우입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한숨부터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아이고, 이놈의 건버섯이랑 기미가 또 늘었네 하시면서 손으로 슬쩍 가려보기도 하고 깊어진 주름골을 보며 세월이 참 야속하다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보면 꼭 그런 친구 한 명씩 있지요. 우리 다 같이 똑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인데 이상하게 그 친구만 세월을 비껴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주름도 별로 없고 얼굴색은 뽀얗고 무엇보다 나이살 하나 없이 처녀 시절 몸매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 친구를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싼 화장품을 바르거나 큰돈 들여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의 겉면인 피부는 속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 비법은 단순히 겉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인 독소, 즉 몸속의 쓰레기들을 싹 치워버리는 전신 대청소 비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만 조금 바꿔도 내 몸의 기초부터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도 우리가 사는 집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예쁜 집이라도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나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독소가 들어와도 금방금방 빠져나갔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배출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뱃살이 되고 얼굴에는 건버섯이 올라오며 늘 몸이 무거운 만성피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실천해보시면 피부과에 갖다 바칠 50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병원비를 아끼시는 겁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어릴 적 감기라도 걸리면 어머니께서 정성스레 끓여주시던 그 알싸한 향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범한 생강차가 아닙니다. 생강의 효능을 10배, 100배로 끌어올리는 특별한 조합법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옛날 조선의 왕들은 최고급 산해진미만 먹고 최고의 어이들이 24시간 곁을 지켰는데도 평균 수명이 40살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참 의외죠? 그런데 그 척박한 시절에 무려 83살까지 정정하게 장수하며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 계십니다. 바로 영조대왕이셔요. 사실 영조대왕은 타고나길 소화기능도 약하고 몸이 참 찬 체질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주 예민한 소음인 체질이었던 거죠. 그런 영조대왕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꼭 챙겨 드신 게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도 수없이 기록된 장수와 건강의 비결, 그것이 바로 따뜻한 생강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강차가 우리 중장년 여성들에게는 마시는 천연 화장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노화를 막아주는 세월방패 역할을 해서 주름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데워 혈액순환을 도와주니 얼굴에 맑은 선홍빛 생기가 돌게 해준답니다. 뾰루지 같은 피부 고민도 다정하게 가라앉혀주고 몸속의 독소까지 싹 빼주니 안색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영조대왕은 건강을 위해 드셨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에 현대의학의 지혜를 한 스푼 더해서 더 근사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날 왕비님들보다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오늘만큼은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한 주인공으로 대접해보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부터 메모지 준비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적으세요. 어디서도 듣지 못한 김 원장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황금 레시피가 나갑니다. 이거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재료는 당연히 생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마트에 가서 어떤 생강을 고르시나요? 대형마트 야채 코너에 가보시면 생강이 보통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흙이 묻어있는 거친 흑생강이고 하나는 깨끗하게 씻겨서 파는 세척생강이죠. 바쁜 생활 속에서 편한 것을 찾다 보니 많은 분이 세척생강을 집어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려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흙이 묻어있는 국산 생강을 고르시라고요. 왜 그럴까요? 생강의 껍질 바로 아래에는 우리가 원하는 유효 성분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로 세척한 생강은 그 귀한 껍질이 이미 많이 깎여 나갔거나 신선도가 떨어지기 쉽거든요. 흙 속에 파묻혀 생명력을 응축하고 있던 그 상태 그대로의 생강을 사서 집에서 살살 씻어내는 정성, 그 정성이 바로 보약의 시작입니다. 생강을 고르실 때는 알이 굵고 육질이 단단하며 발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향을 맡았을 때 코끝을 찡하게 울리면 매운 향이 강하게 올라와야 그 속에 약성이 가득하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만졌을 때 물렁물렁하거나 곰팡이가 핀 것 같은 흔적이 있다면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일부만 상해도 그 독소가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잘 손질된 생강을 얇게 편으로 썹니다. 편으로 썰어야 단면적이 넓어져서 차를 끓였을 때 그 속에 담긴 보물 같은 성분들이 더 잘 우러나오거든요. 벌써 알싸한 생강향이 온 집안에 퍼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향기만 맡아도 막혔던 코가 뚫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생강만 넣고 끓인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적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강의 효능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짝꿍들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와 생강의 만남,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조합이야말로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최강의 연합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쉽게 지치고 염증이 잘 생기는데 식초는 체내에서 알칼리성으로 작용하여 산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더해지면 혈관 구석구석 쌓인 기름때와 노폐물을 녹여내는 강력한 청소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생강의 약효 성분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재료는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왜 굳이 생강차에 레몬을 넣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항산화 시너지 때문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레몬의 비타민C가 만나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피부를 맑게 하고 기미와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데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의 대표적인 약재죠.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냉한 분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어 얼굴색이 칙칙하신 분들에게 계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생강과 계피가 만나면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만 높여줘도 면역력이 몇 배나 올라간다는 사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강, 식초, 레몬, 계피가 한데 어우러지면 비로소 전신 대청소를 위한 완벽한 처방전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 재료들을 어떻게 배합하고 어떤 순서로 끓여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드릴 차례입니다. 자, 이제 이 귀한 재료들이 준비되었다면 우리 몸을 젊게 만들어줄 기적의 생강차를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모지 꽉 잡으세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손질된 생강을 적당한 크기로 저미는 것입니다. 너무 두꺼우면 약성이 잘 우러나지 않고 너무 얇으면 끓이는 과정에서 쉽게 뭉개질 수 있어요. 약 2mm에서 3mm 정도의 두께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렇게 편으로 썬 생강 300g 정도를 기준으로 물 1리터를 준비하세요. 여기서 김 원장만의 첫 번째 비법 나갑니다. 생강을 물에 넣고 바로 끓이기 전에 마른 냄비에 생강만 넣고 아주 살짝 덮어주는 과정입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중불로 생강의 수분을 살짝 날려주면 생강 특유의 아린 맛은 줄어들고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로 변하면서 몸을 데워주는 효능이 몇 배나 강해집니다. 고소한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준비한 물 1리터를 붓는 것이지요. 이제 불 조절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강불로 시작해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바로 약불로 줄여주세요. 뚜껑을 닫고 은근하게 달여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달이다 보면 물의 양이 처음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색깔은 진한 호박색을 띠게 될 겁니다. 이때가 바로 생강의 모든 정수가 물속으로 녹아든 상태입니다. 자, 이제 계피를 넣을 차례입니다. 계피는 가루보다는 통계피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통계피 1대 정도를 깨끗이 씻어 반으로 뚝 부러뜨려 넣어주세요. 계피를 처음부터 넣지 않는 이유는 향이 너무 강해져서 생강의 약성을 가릴 수 있고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5분 정도만 함께 달여주면 생강의 알싸함과 계피의 은은한 단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불 조절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강불로 시작해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바로 약불로 줄여주세요. 뚜껑을 닫고 은근하게 발효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달이다 보면 물의 양이 처음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색깔은 진한 호박색을 띠게 될 겁니다. 이때가 바로 생강의 모든 정수가 물속으로 녹아든 상태입니다. 자, 이제 계피를 넣을 차례입니다. 계피는 가루보다는 통계피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통계피 1대 정도를 깨끗이 씻어 반으로 뚝 부러뜨려 넣어주세요. 계피를 처음부터 넣지 않는 이유는 향이 너무 강해져서 생강의 약성을 가릴 수 있고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5분 정도만 함께 달여주면 생강의 알싸함과 계피의 은은한 단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장기들이 따뜻한 생강 기온을 받으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활발해집니다. 이때 식초와 레몬이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계피가 체온을 높여주니 몸속 독소가 소변과 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것이지요. 아침에 마시는 이 한 잔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전신 대청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생강차를 꾸준히 드시고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중반의 한 여사님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그분은 평소에 손발이 너무 차서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했고 안색은 늘 흑빛이어서 주위에서 어디 아프냐는 소리를 듣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레시피대로 딱 3달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고 2달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 않아서 신기하더랍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을 무렵 동창회에 가셨는데 친구들이 난리가 났대요. 도대체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냐, 주름이 다 어디 갔냐 하면서 말이죠. 그 여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원장님, 평생 달고 살던 김이랑 검버섯이 흐릿해진 것도 좋지만 이제는 몸에서 에너지가 넘쳐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근본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단순히 겉에 뭘 바르는 것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건강한 아름다움이죠. 우리 몸의 독소를 치우고 온도를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세포는 다시 살아나고 피부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이 아주 약해서 생강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어지는 파트에서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생강차의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소중한 정보를 나만 알지 마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보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